안녕하세요. 라디오. 정순원의 아침에 읽는 시. 오늘이 사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8일이고요. 아침 9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음악 소리밖에 안 들렸고, 두 번째는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오늘 이 세 번째가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경 음악으로는 송창식의 밤눈을 틀어놨는데요. 어제도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는 설날 연휴 아침입니다. 지금은 이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어, 광고 음악인데 광고 음악도 좋아서 그냥 듣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들려드릴 시는 정호승의 오병이어를 읽은 저의 시 서울역 오병이어가 된 사람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정호승에게 서울역 오병이어가 된 사람. 언젠가 서울역 오병이어가 된 사람. 정순원. 언젠가 오늘처럼 한방눈 내리는 날. 서울역 노숙자가 추위에 떨며 지나가는 신사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했다 한다. 그 신사, 아침에 오들오들 떠는 노숙자를 보고 커피값은 물론 자기의 외투와 장갑을 벗어주고 표표히 떠났다 한다. 시간이 좀 걸렸든지 먼 발치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 모두 오병이어를 먹었으니 어쩌다 서울역 노숙자가 된 것인지 추운 겨울날 아침 한방눈마저 내리고 떨리는 속을 부여잡고 한방눈마저 내리는데 떨리는 속을 부여잡고 적선을 구할 한 인생이 가슴을 찌르르 하게 하고 그걸 보고 자기가 가진 것과 입성을 아무 말 없이 건네주고 가벼이 떠나던 그 신사의 마음이 눈에 밟힌다. 자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게지. 가까우니 한 명쯤 어딘가에서 밥 굶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저 눈앞에 나타난 내가 도울 한 사람에게 저절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지. 그 훈훈한 기사에 우리 모두 오들오들 떨고 있다가 한방눈 이불이 우리를 덮어 세상이 따뜻한 밀물이 되는 경험. 며칠 내내 안 먹어도 든든했지. 내 인색과 경원시하던 마음이 무너지고 나도 그런 사람 되리라 다짐하던 그 겨울의 오병이어. 지금도 잘 있겠지. 예수와 거지 성자가 나타난 그 겨울 한방눈 내리던 서울역 아침. 오늘도 어디선가 만나고 있겠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입니다. 노숙인에게 점퍼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벗어준 시민 사진에 따뜻한 마음에 언 땅 눈 녹듯이라는 2021년 1월 20일 기사였어요. 가슴 따뜻해지는 사진,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장면 이렇게 부제를 달았는데 사진 설명은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한 시민이 거리 노숙인에게 자신의 방한 점퍼와 장갑을 벗어주고 있다라고 썼어요. 네, 지금 다시 보니까 할아버지이시고 진짜 옷을 굉장히 빈약하게 입었네요. 21년이니까 코로나 시절이고 노숙인 기혁 씨가 지나가는 시민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부탁했던 날은 지난 18일이었다. 서울 중구 서울역 근처에 있던 기혁 씨는 거센 눈발을 피하지 못해 추위에 떨다 지나가던 한 남성에게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만 사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혁 씨의 부탁을 받은 남성은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와 장갑을 벗어주고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넨 채 호련히 자리를 떠났다. 이게 어, 갑자기 다시 생각난 것은 오늘 정호승의 오병이어라는 시 덕분이었어요. 오병이어, 정호승. 소나기가 퍼부은 날이었다. 서울역 광장에 물고기 두 마리가 떨어져 퍼득거렸다. 누가 놓고 갔는지. 따뜻한 보리떡 5개도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낡은 비닐봉지처럼 이리저리 쓸리던 행여자들이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우르르 달려들었다. 서울역은 그대로 밥상이 되었다. 햇볕은 뜨거웠으나 물고기는 줄지 않았다. 아무리 먹어도 보리떡은 줄지 않았다. 밤이 되자 서울역 시계탑에 걸린 배고픈 초승달도 길게 줄을 서서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었다. 유난히 달빛이 시원한 밤이라고 사람들은 떠들어대었다. 그 뒤 해마다 여름이면 한 차례씩 서울역 광장에 소나기가 퍼부었다. 소나기를 맞으며 밥과 국을 담은 들통을 들고 불이 나게 수녀님들이 달려오면 밤 깊은 서울역 지하도 행여자 무료 급식소에 밤새도록 무지개가 떠서 아름다웠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시집 2021년에 창두에서 낸 정우승의 시집 중에 오병이어였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그 좋은 시를 많이 쓴 그런 시인이기도 하고 제가 식구를 떠나보내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 사람의 그 시와 아,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시인이기도 합니다. 서울역 오병이어가 된 사람 정순원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뭐 이건 너무 길고 쉽게 써서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어, 한여름 소낙비가 내렸던 정호승의 오병이어와 서울역 한겨울 한방눈이 내리던 날 오병이어를 이제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데뷔가 된 것 같아요. 음, 언젠가 오늘처럼 한방눈 내리는 날
서울역 노숙자가 추위에 떨며 지나가는 신사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했다 한다. 그 신사 아침에 오들오들 떠는 노숙자를 보고 커피값은 물론 자기 외투와 장갑을 벗어주고 표표히 떠났다 한다. 시간이 좀 걸렸던지 먼 발치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 모두 오병이어를 먹었으니 먹었느니로 바꿀까 봐요. 어쩌다 서울역 노숙자가 된 것인지 추운 겨울날 아침 한방눈마저 내리는데 떨리는 속을 부여잡고 적선을 구할 한 인생이 가슴을 찌르르하게 하고 그걸 보고 자기가 가진 것과 입성을 아무 말 없이 건네주고 가벼이 떠나던 그 신사의 마음이 눈에 밟힌다. 사진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정말 제가 현장에 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신사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을 할 것 같아요. 한 번쯤 나도 저렇게 오들오들 떨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저 신사처럼 그게 선뜻 마음이 나기까지는 어, 저 같은 소시민, 네, 심정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하도마다 그 구걸을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특히 무슨 조계사 앞에 안국역 그 지하도에는 보통은 다 이제 그 뭐 절에 가거나 이제 좋은 착한 일을 하려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발을 그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 푼돈을 주어봤자 이 사람한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이걸로 뭐 그냥 막걸리나 마시고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자고 또 내일 아침 저렇게 하면 이거는 독인가 약인가 뭐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자. 그러고 또 얼만가를 또 주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내가 정말 가까이 여겼던 사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저 눈앞에 나타난 내가 도울 한 사람에게 저절로 지금 커피를 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겠죠. 예. 그런데 보니까 너무 추워하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쩌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줘야겠다는 일념으로 내가 가진 걸 벗어주게 됐겠죠. 그 훈훈한 기사에 우리 모두 오들오들 떨고 있다가 한방눈이 어떤 때는 이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10cm, 20cm 그 지붕 위에 쌓인 거 보면 또 굉장히 포근하지 않습니까? 마을 전체가 솜이불 덮고 따뜻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세상이 따뜻해지면서 그 밀물처럼 가슴이 그 차오르는 느낌? 그런 경험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 후 얼마 동안 그게 굉장히 오래오래 생각이 나면서
저도 그 칼럼을 한 두 개 정도 쓴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며칠 내내 안 먹어도 든든했습니다. 어, 내 인색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경원시하던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 나도 저런 사람 되리라 다짐하던 그 겨울의 오병이어 지금도 잘 있겠지. 예수와 거지 성자가 나타난 그 겨울 한방눈 내리던 서울역 아침. 오늘도 어디선가 만나고 있겠지. 이렇게 썼습니다. 음, 제가, 어, 제가 쓴 칼럼도 생각난 김에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원 일체 유신조 치면 나옵니다. 한 일주일 뒤에 쓴 것 같네요. 모든 것은 몸으로부터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그 마음심을 몸신으로 바꾼 겁니다. 음,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뜻 내민 손 머리나 마음이 동한다 하더라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어. 2021년 1월 32일 경상일보에 제가 그 본명은 정진원 K클래식 콘텐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하두는 일체 유심조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일체 유심조 아님에 주의하시라. 두 달 정도 아침마다 동네 길 걷기 도반이 있어 만보 걷기를 하고 있다. 함께 거닐며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지만 어쩌다 혼자 걸으면 바야흐로 동네 철학자의 길이 펼쳐진다. 왜 칸트가 다니던 하이델베르크 언덕길만 철학자의 길이던가? 그것을 따라 함직해 보이는 교토 은각사 옆 철학자의 길만 부러워할 일인가? 나는 오늘부로 나의 산책로를 철학자의 길로 명명하는 바이다. 이 길은 보통 경의선 숲길이라고 불립니다. 얼마 전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 신문 기사에 폭설 속 서울역 앞 노숙자와 신사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내용인즉슨 춥다고 커피 한 잔 사달라는 노숙자에게 한 중년 남성이 외투와 장갑 그리고 5만 원을 주고 표표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순간 일체가 몸에 지닌 것들이 만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보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아니라고 반박하실 텐가? 그것은 마음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과연 그럴까? 일상을 사노라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가 한둘이든가. 국어라는 사람이 어디 서울역에 하나뿐이던가. 눈 내리는 한겨울에 한 남자가 몸이 있기에 추위를 느끼고 도와달라 입으로 말하기에 마침 그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던 지점에 바로 그 사람이 자기 몸의 진이인 것들을 나눈 것이다. 응답한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 나는 말할 수 없다. 우리 동네 서강대역 광장에도 매일 아침 걷다가 지나치는 노숙자가 하나 있다. 영하 17도인가에도 텐트 하나가 건재하다. 지나칠 때마다 마음으로 춥지 않을까? 저 빈약한 텐트 안에서 과연 엄동설안의 밤을 날 수는 있을까? 마음으로 걱정만 한 나로서는 도저히 저 장면을 일체 유심조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더니 그 텐트가 강추위에 며칠 사라졌다가
오늘 텐트 없이 자기 짐을 챙기는 노숙자를 보았다. 안도와 한숨이 동시에 나왔다. 그렇다고 마음내서 그의 곁에 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나도 가끔 안국역 지하도 계단 중간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도 있다. 스님 옷 입고 구걸하는 조계사 아버지에게는 얄짤없다. 맹자는 차마 못하는 마음을 설명하며 우물가에 빠지려는 아이를 자기도 모르게 구하는 예를 든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달려가는 것이다. 저 아기가 조금 더 가면 우물에 빠지겠지? 지금 구할까 말까, 걸어갈까 뛰어갈까가 아니라 보는 순간 눈이 다리에게 식히고 손이 저절로 아이를 위험에서 구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툼한 옷을 벗고 끼고 있던 장갑을 건네고 주머니 속 비상금이었을지 모를 5만 원권을 상대의 손에 건네준 것이다. 그뿐이다. 그에게도 노숙자였던 시절이 있었을지, 그러한 가족이나 친지가 생각났을지, 심지어 누군가에게 사기꾼이었을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 순간, 그 시간과 공간에 추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이 절실한 한 인간을 만나서 말없이 자기 몸에 있던 것을 나누고 자기 갈 길을 간 것이다. 마음이야 천리 앞을 달려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원효가 깨닫고 말했다는 일체 유심조를 한 수 아래로 두려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나는 그 원효에 대한 책을 내기까지 한 사람이므로 책 제목은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 조계종 출판사 출간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리하여 일체 유심조보다 허술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그토록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안도연의 시가 찌르듯 나에게 묻는다. 정진원 K클래식 콘텐츠 연구소 소장. 벌써 이게 25년이니까 4년 전에 쓴 글인데요. 이맘때. 잘 쓰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아예 그냥 그 광고가 나오는 바람에 배경음악으로 틀려고 했던 송창식의 밤눈을 지금 제가 전해드리면서 예, 끝을 내려고 합니다. По халатности, конечно, я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라디오인데요. 한밤중에 눈이 내리네 소리도 없이 가만히 눈 감고 비기 울리면 까마득히 먼 데서
흰벌판 언덕에 내 우는 소리 잠만 들면 나는 거기에 가네 눈송이 어디로 거기에 가네 눈발을 흩치고 옛 얘기를 꺼내 아직 알지 않았거든 들고 있다 아니면 다시는 오지도 않지 한밤중에 눈이 나이네 소리도 없이 눈 내리는 밤이 이어질수록 한 발짝 두 발짝 멀리로 왔네 한 발짝 두 발짝 멀리로 왔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건 또 어떻게 꺼야 되죠? 오늘, 잘 들으셨나요? 이게 지금 듣다가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정호승의 시가 저작권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초기, 이제 시작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 시 한 편 간직하면서 따뜻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